2021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2월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1년도 벌써 두 달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번 달을 또 마무리 잘 하려면 이번 주도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해야겠죠. 일단 시장은 지난주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 흔들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경제 현상 때문에 움직일 때는 정책 당국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파월 의장의 입에 뭐 이번 주 시장이 달렸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은 이제 상단과 하단이 좀 막힌 하지만 변동성 큰 이런 장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잘하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균형을 잘 못하면 또 이제 손실을 또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조심하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일괄 매매가 어려우면 분할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분석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매 그리고 반등할 때 뭐 무조건 기다리시기보다 종목이 올라갔을 때 한번 끊고 또 밑에 다시 사고 이런 유연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 교육 영상 많이 있죠. 그래서 제 교육 영상 많이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좀 연습하시고 실전에 대한 감을 좀 익혀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증시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흔들렸지만 중요한 20일 이평선 부분에서는 네,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 깨지지 않아요. 고점 부담이 있지만 깨지진 않았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예측보다는 대응이에요. 대응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가 아직은 살아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유가는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사실은 그 WTI 60달러선은 좀 과도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죠. 백신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 충격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가가 너무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좀 왔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된 상품이나 아니면 관련주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환율은 언제나 중요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하단으로는 한 1095원, 상단으로는 1130원 정도의 이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변동성이 최근에 약간 더 커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정, 네, 안정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주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23일에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있고요. 24일에는 역시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중반 이후에는 파월의 입에 따라서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채금리 급등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파월 의장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네. 완화 정책을 계속 펼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완화 정책의 강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시장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언급을 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좀 올릴 것 같으면 그때는 시장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은 금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면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그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부담입니다. 연기금이 특히 굉장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약간 매도세가 살짝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실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어때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개인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던 시대에는 일단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줘야 시장이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도 또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가 돼요? 네, 수급이 되죠. 수급.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 제 매매가 이제 수급 수익 매매죠. 네, 수급이 들어 있거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 상황 나오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해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 또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주목해 볼 부분이 한국의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죠. 25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연히 동결하겠죠. 0.5%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수출은 좋은데 뭐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서 뭐 재난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런 이슈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동결한다고 해서 볼 게 없다 이건 아니죠. 네, 하는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 경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고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시장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 의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아직은 성장주 위주의 드라이브 그죠? 네. 가치주를 볼 시기는 아니에요. VIP반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주로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성장주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조드리죠. 네, 4차 산업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주 이런 쪽도 괜찮아요. 저희는 일단 모바일 보안주 지난주에 한번 차익 실현했는데 재접근에 대한 가능성도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탑다운으로 시황, 그 다음 섹터, 종목 요 순서 아시죠? 4차 산업, 5G, 모바일 보안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 힌트를 찾아 나가신다면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성투자 하시고요. 저와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은 네, VIP반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죠. 네, VIP반 문의사항 저한테 직접 주실 분은 010-2638-0086 이게 접니다. 오팀장이고요. 담당자분께 문의 주실 분들은 010-7299-7214 이게 담당자님입니다. VIP반으로 오시면 제가 종목별로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편하게 문자 받으시면서 수익 보실 분들은 VIP반으로 오시고요. 이번 주도 개인 투자분들의 성투자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